학생 중심 수업, 활동 중심 수업을 고민하는 덕문중학교 국어과 교사 조수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 중심 수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주제는 생명 존중으로 잡았고 활동은 계란아기 키우기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계란아기 키우기라니 생소하시죠? 그러면 먼저 주제 중심 수업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교수 평기 일체화라는 말 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와 기록이 일체화가 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란 동일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을 할 때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수업을 하게 되면 분절된 지식들이 서로 융합되고 통합이 일어납니다. 융합은 사전 의미상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 또는 그런 일이고, 통합은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경계가 있냐 없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미래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연결과 소통 활동으로 인해 개인이나 공동체의 가치나 태도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지식이 삶에 연결되어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데 필수 요소이며 주제 중심 수업을 통해 얻는 효과라 볼 수 있습니다. 생명 존중이라는 주제를 잡았을 때 아기가 떠올랐습니다. 총 7차시 정도로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1, 2차시는 삭막한 미래 시대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하는 영화 월리를 보면서 자유토론을 해보고, 이어서 저출산이나 생명 경시에 관한 신문기사를 이용한 NIE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계란아기 만들기와 육아수첩 작성하기를 진행하면서 직접 가상의 아기를 키워보고 마지막에 그 아기를 보내주는 과정까지 체험하면서 소감을 나눕니다. 이때 멘티미터로 소감 나누기를 하면 쉽고 다양하게 의견을 볼 수 있어서 편안합니다. 여기 있는 QR코드는 멘티미터 소감 링크입니다. 지금부터 계란아기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만든 것인데 아기라 할지라도 정형화된 아기가 아니라 개성있는 모습을 연출하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단순히 미술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계란아기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다 만든 후에 교사 도장으로 대체하면 되는데요. 출산 증명 도장이라는 것을 찍어주면 더욱 소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시겠지요. 보통 3일 정도 키우는데 아기가 지낼 요람을 우유곽이나 집에 있는 빈 케이스를 활용하여 만들고요. 교실 뒤에 둘 계란판도 두면 좋습니다. 계란판은 아기들의 휴게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기의 뒷면이나 아랫면에 아기 이름과 성별도 적도록 하고, 다 만든 아기들은 선생님에게 들고 와서 검사 후에 출산 도장을 받도록 합니다. 3일 정도 키우면서 아기는 나와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책을 읽고 산책을 다니며 등 하교를 하기 때문에 늘 들고 다녀도 좋고 자신의 책상 위에 두고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또는 교실 뒤 사물함에 어린이집 역할을 하는 계란판에 아기들을 쭉 놓아서 함께 쉬게 해도 되고요. 간혹 출산의 과정이나 키우는 과정에서 깨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들고 오도록 하여서 밴드를 붙여주거나 스스로 치료하게 하여 아기가 계란이 아니라 생명임을 끝없이 주지시킵니다. 아이들 말로 현타가 오기도 하는데요. 모든 활동이 끝나면 평소 거칠고 말이 없는 아이도 미래의 자신의 아이에 대한 막연한 애정이 생겨납니다. 중간에 부끄러움 등으로 힘들어해도 끝까지 독려해 주시면 거의 100% 마지막에 만족해하고 그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출산의 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한 학급에 33명 있는 학교에서도 해보았고 남학교에서도 해보았는데 모두 신기해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끝내 해내면서 이런 게 출산인가 하는 일종의 깨달음을 얻더라고요.
만든 아기를 뱃속에 넣었다가 교사의 호흡구령에 맞춰서 아기를 탄생시키면 됩니다. 상징적인 행위이므로 너무 구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영상 한번 보시죠. 아기를 출산하겠습니다. 심호흡 해주세요. 시작! 하! 오른쪽 그림은 프로젝트 수업 안내문입니다. 작성하여 안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간단히 계란 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계란으로 하면 더욱 소중히 다루겠으나 요즘 아이들에게 맞게 삶은 계란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인데요. 이렇게 손에 쥐고 매직 같은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손에 잘 묻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계 지도를 미리 하시거나 휴지로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위생장갑을 껴도 상관없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아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헤어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꼭 검은 머리가 아니어도 되겠지요. 자, 제가 만들어 볼게요. 색깔을 다양하게 넣어주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저는 여자 아기입니다. 이쪽에 부끄러운 표시도 좀 하고요. 아이들은 만드는데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든 아기는 이쪽 아래쪽에 이름을 적어주게 하면 좋습니다. 저는 꽃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기는 선생님께 들고 나와서 선생님의 출산 증명 도장을 여기 받도록 하면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도장이 없기 때문에 도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받게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하다 보면 뒷면은 어떻게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면도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해서 다 색칠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뒷면에 아기 이름을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기는 그냥 두면 굴러가서 깨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는 상자를 가지고 오거나 우유곽을 활용을 해서 아기 집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휴지 같은 거를 푹신하게 깔아 두셔도 되고 아니면 솜 같은 걸로 깔아도 됩니다. 우리 꽃님이는 이쪽에서 이렇게 누워있게 되겠죠. 근데 꽃님이 이렇게 만들고 나서 아기 이제 수업을 할 때 옆에 이렇게 놔두고 같이 수학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음악 수업을 들을 때도 들고 가서 수업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기를 만들다가 꽃님이가 상처가 나거나 해서 이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그냥 버리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이때도 지금 꽃님이는 아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아이를 치료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밴드를 들고 계시다가 이리 가지고 올까 해서 치료를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이 밴드는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이어서 육아수첩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A4 용지와 펜, 가위와 스탬플러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어플로 하고 싶으시다면 육아수첩을 키워드로 찾으면 수많은 어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등록이 필요하므로 종이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찍어놓은 사진 등을 출력하여 붙이거나 없으면 그림으로 아기의 성장 과정을 그리면 좋습니다. 제가 육아수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흰색 A4 용지로 하면 되고 저는 오늘 색지를 가져와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반을 접고요. 반으로 접어진 선을 향해서 또 접습니다. 이 상태에서 펼쳐서 이렇게 또 접어줍니다.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여기 가운데 이 지점을 가위로 오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게 되면 바로 가위로 오릴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 미니책을 만드셔도 되지만 저는 앞표지와 겉표지가 있는 미니책을 만들기 위해서 T자 형태로 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됐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 접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오므려 가지고
미니책의 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접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을 접었을 때 이쪽이 앞표지가 되고, 여기 남아있는 것이 뒤로 접어서 뒷표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책의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저희가 마스킹 테이프나 아니면 정선 테이프를 사용해서 감싸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육아수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앞표지가 되는데요. 보통 앞표지는 아기의 얼굴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하게 해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기 얼굴을 아까 제가 만든 꽃님이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별, 여자, 이름, 꽃님이 그 다음에 탄생 해서 탄생일과 시간을 적어주는 거예요. 뭐 9시로 할까요? 그리고 뒷표지에는 엄마와 아빠의 정보를 적어줍니다. 그 첫날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무슨 요일 이렇게 해두고 시간도 적게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수업 시간마다 이 아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함께 1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아기와 함께 수업한 내용들을 보통 적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의 기분이나 아니면 느낌 이런 것들을 적게 됩니다. 또 여러 번 하루에 여러 번 적어도 되고 아니면 다음날 음악 시간 해서 적어도 상관없고 산책 시간 해도 상관없고 집에 들고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에서 자는 시간 해서 그때그때마다 무슨 활동을 같이 했는지 아니면 그때 나의 생각이나 느낌 어땠는지를 적게 하면 육아수첩은 완성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기를 떠나보내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떠나보내면 하고 떠나보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거나 또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남긴 뒤에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게 하면 이제 육아수첩이 완성이 됩니다. 이 수첩은 수행평가에 활용하셔도 좋고 모두 같이 모아가지고 공유해서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제 중심 수업을 일반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교과 연계, 자유학기, 창체 영역에서 생각해 보았고 예전에 제가 적용해 보았던 주제는 생태 환경이었습니다. 관련하여 3가지 영역을 모두 해보았는데 일관성이 있고 꾸준히 하니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조금씩 있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제라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활동이었습니다. 교과 연계로는 생태환경 독서 수업, 토의 토론 수업을 하면서 관련 책을 읽고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거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유학기 수업에서는 관련된 진로를 탐색하고 반려식물 만들기나 태양광 로봇 만들기, 페트병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등을 했어요. 창체로는 생태환경을 사진에 담아 에세이를 쓰는 생태환경 포토 에세이반을 운영했습니다. 소개한 사진은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 라는 책을 읽고 만든 워크북이에요. 다양한 주제로 여러 영역에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키워진 계란아기는 약 3일 뒤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화단이나 뒷산 등 흙이 있는 공간에 아기를 함께 묻어주면 끝까지 이 계란아기는 생명이구나를 느끼면서 활동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함께 나가서 묻어도 되고 개별적으로 묻게 해도 됩니다. 시간이 지난 계란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므로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하여 텃밭, 화단 등에 거름으로 묻으면 좋고요.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면 버리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버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과 함께 화단에 묻었고 보낼 때 한마디씩 하고 묻도록 하였습니다. 끝까지 생명에 대한 소임을 다하도록 해주세요. 제가 만든 것을 묻는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성껏 키운 꽃님이를 땅에 묻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 화단이나 근처에 흙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정성껏 키운 아기들을
땅속에 묻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꽃잎미를 땅속에 예쁘게 묻어 볼게요. 묻으면서 아이들이 그냥 계란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또 재밌게 웃으면서 보내주는 활동을 하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묻고 나서 이렇게 장식도 해주고 엄마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하면서 계란 아기를 보내줍니다. 꽃님아, 그동안 엄마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하늘나라에 가서